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체결했죠. 이 동맹에는 자동 개입 조항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장비 또는 기술을 지원해주는 이전해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에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위클리 디펜스에서는 도대체 러시아는 북한에게 어떤 무기를 줄 거냐. 그래서 그 어떤 무기, 즉 저는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이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S-400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세계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갔을 때 우리는 감당이 되나? 이제 북한 하늘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명제는 깨지나?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00 받아와도 헛방이다. 북한 방공망이 동네 북인 이유가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밀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뒤 어떤 무기를 줄까? 여러 가지 무기가 물망에 떠오르는데, 푸틴은 초정밀 무기를 줄 수 있다. 이것은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정밀. 그래서 미그-29 전투기를 줄 거야. 미그-29 아주 구형을 북한이 가지고 있죠. 그 신형 SMT 버전 이런 것들을 줄 거다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고, 또 뭔가 초정밀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인도에 리스해 주었다가 최근에 받은 아쿨라급 잠수함이 있어요. 이걸 받을 거다.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일본 니케이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줄 거다. 이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이스칸데르 K, 그러니까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지대지 버전으로 쏘는 이스칸데르 K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K, 칼리브르가 북한에 간다면 저는 이건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위험하지 않은 무기는 없지만 나머지 다른 거에 비해서 칼리브르 같은 이런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발사해서 넘어오면 우리나라 방공망이 소형 드론이라면 몰라도 패트리어트나 천궁 등이 칼리브르는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군력의 우위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 공군력의 우위를 발휘하려면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되죠. 그러려면 북한의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들이 전부 파괴되거나 제압돼서 사용 불능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북한의 방공망이 살아있고 그게 최신이고 이러면 우리 아군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겁나겠죠. 그래서 이 S-400이 들어갔을 때, 야, 이건 최신형인데 이런 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제품은 어려워도 기술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탐낼 정밀 무기는 바로 S-400이다. 특히 김여정 등등이 요즘 말을 아주 험하게 하죠. 오물풍선 날려보내면서 말도 험악하게 계속하는데, 요새 말을 험하게 해서 좀 무서운데 방공무기 시원하게 좀 질러주시라요 하고 오빠에게 부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드론까지 못 잡는 게 없는데, 이 S-400을 직접적으로 그냥 현물로 줄 수 있는데 왜 기술 준다고 하냐? 그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러시아가 전 국토, 극동에서부터 유럽까지, 모스크바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지고 있던 전체를 다 봤을 때 이 S-400 포대를 50여 개 포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서 계속 파괴되더니 띄엄띄엄 파괴되더니 2024년 6월, 이번 6월만 해도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본토도 때리기 시작하는 이 6월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무려 13개 포대가 파괴됐어요. 러시아의 S-400이 13개 포대가 파괴됐으니까 러시아가 그동안 전쟁에서 파괴된 거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고 없다. 그러면 전쟁 써야 되니까 갖다 줄 거 없죠. 또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모스크바, 산트페테르부르크 여긴 또 지켜야 되니까 거기 또 몇 개 갖다 놓으면 전쟁에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몇 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빼내서 북한 줄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이 S-400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줄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능력되는 대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SA-5, 즉 S-200이죠. 이 SA-5와는 차원이 다르죠. 일단 성능적으로 SA-5 레이더는 한 400km 탐지하는데 여기는 600km 탐지를 하고, SA-5의 미사일은 250km를 최대 사거리를 가지는데 여기는 40N6의 경우에 400km예요. 그런데 400km나 250km나 그렇지만은 거기는 진공관으로 떼어서 그냥 이 전자 제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SA-5 또는 SA-2 이런데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봅니다. 워낙 전자전에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요즘 거니까 나름 제밍 능력 이런 것들도 좀 갖춰져 있죠. 그래서 S-400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9M96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에서 150km예요. 자, 이걸 가지고 소형 전투기 등도 격추를 하는 것이고, 40N6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기, 대형 정찰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같은 큰 이런 비행기를 맞추는데 400km까지 쓴다라는 거고, 레이더가 여러 개가 있어요. UHF, VHF 버전의 그런 아주 광역 탐색 레이더도 있고, 여기 91N6E 같은 이게 이제 600km를 탐지하고, 그리고 96L6E 여기가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인데 여기가 380km에서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레이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놈입니다. 96L6E 사격 통제 레이더니까 다른 거 아무리 뭐 보면 뭐합니까? 미사일 날려서 이걸 유도를 하지 못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못 보면 또 뭐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많은 레이더와 발사 차량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방공포대를 구성하는 게 이 S-400이고, 러시아의 주장은 이걸 가지고 소형 비행체는 물론 이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뭐 체면을 왕창 구기고 있고, 러시아의 주장이 너무나 거짓이 또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분명 최강이라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가는 S-400입니다. 6월 달에 파괴된 거예요. 벨고로드에서도 파괴되고, 크림반도의 올레니우카에서도 이렇게 파괴되고,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파괴되고, 자포리자에서도 파괴되고, GMLR에서도 파괴되고, 에이테킴스에도 파괴되고, 또 대레이더 미사일에도 파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깨져나가고 있는 S-400. 정말 황당하죠? 지구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이다. 미국의 팩2, 팩3를 합한 거와 똑같은 능력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던 이 S-400이 이런 식으로 그냥 허무하게 터져나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이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이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 S-400을 어떤 식으로 깼을까요? 자, 일단 어디 있는지 다 보이니까 못 잡는 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S-400 사이트인데 상용위성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사진을 업로드해주는 상용위성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봐도, 자, 여기 오늘 있어. 그러면 내일 때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 방공 이 자산이 워낙 이 S-400은 아까 레이더도 여러 개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동하면서 전개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전개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그래서 요거 96L6 요거 중요해. 92N6 요거 중요해. 요거 두 개만 깨트리면 이거는 그냥 다 무용지물이야. 해서 저기를 집중적으로 타격해버리는 이런 작전을 써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상용위성 사진을 가지고 저기 있네. 자, 그러면 좌표를 요거 잡고 주로 잡고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좌표를 잡아서 표적 입력을 해야 될까? 딱 하고는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저 S-400을 최강의 또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첨단 전력으로 때리냐? 아니에요. 비첨단 전력으로 때립니다. 1975년도부터 생산한
대레이더 미사일을 미국이 이제는 ARGM 또는 ARGM-ER 같은 최신 대레이더 미사일로 교체를 하면서 함이 대거 재고품으로 나왔어요. 우리 한국 공군도 함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여를 해줬고, 우크라이나는 이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미그-29, 수호-27 같은 러시아제 전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그-29에서 함을 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함은 1975년도부터 생산되었고, 지금 미국이 준 건 이제 80년대에 생산된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은 걸 가지고 최신 방공 시스템 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91년도부터 생산된 에이테킴스, 이 미사일로 지금 뭐 아주 많은 S-400을 깨트리고 있죠. 분명히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인데 왜 요격을 못할까요? 그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구형 무기에도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러시아의 S-400인데 북한이라고 다를까? 아니죠. 똑같죠.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죠. 일단 위치를 모를 때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때렸냐? 이런 식으로 미그-29에 함 대레이더 미사일 장착하고, 그리고 저쯤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향해서 말드라고 하는 이런 디코이를 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드는 아주 작은 뭐 요만한 비행체인데, 여기에는 나는 미그-29예요 하는 미그-29와 똑같은 전파 특성을 방사를 해요. 그러면 저기 레이더가 봤을 때, 탐색 레이더가 봤을 때, 뭐야, 저 지점에 미그-29가 날아오잖아 하고는 딱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야, 지금 온다, 미그-29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다, 폭격하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 미그-29를 격출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격 통제 레이더가 딱 켜집니다. 그리고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딱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뒤에 따라오던 다른 미그-29가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쏴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의 이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거 1975년도에 만든 그런 자산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알 때 무슨 상용위성 그 사진을 통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알면 그냥 거기다가 하이마스 또는 에메랄레스, 우리 한국군 같으면 천무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G 에메랄레스나 거리가 좀 가까우면 G 에메랄레스, 그리고 좀 멀면 에이테킴스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함이다, 에이테킴스다, G 에메랄레스다 다 막아야 되는데, 막는다고 했는데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스펙에 대해서 워낙 거짓말 많이 해서 뻥스펙, 뻥튀기 스펙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은 우크라이나와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 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데드, 그러니까 적 방공망 파괴 무기, 데드가 Destruction Enemy Air Defense죠. 적의 방공 무기를 Destruction, 파괴시키는 이 무기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F-15K에서 타우러스 쏘죠. 타우러스. 그리고 또 F-15K에서 슬램-ER 쏘죠. 그리고 지대지 현무 미사일 시리즈들이 있죠. F-16에서 함 대레이더 미사일 쏘죠. 그리고 우리 한국공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에서 제담 유도 폭탄 떨어뜨리죠. 그리고 잠수함에서 현무 4-4 이걸 가지고도 방공 사이트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데드 무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북한의 S-400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러시아의 이 S-400 레이더 등의 성능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냐 하면은, 이 함을 쏘려면 함의 사거리가 80km 정도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미그-29나 수호-27이 80km까지 접근해서 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네들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380k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그-29 오기도, 함 쏘러 오기도 전에 미사일 맞고 죽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전자전에 취약하고, 그리고 레이더 성능에 뻥튀기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북한의 평양을 세계 최고의 밀집 방공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방공 자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평양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 성능이 안 좋은데 1960년대 개발한 그런 소련의 시대의 방공망이 밀집되어 있으니 전자사 한번 쫙 끌어버리면 완전히 먹통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 S-400이라는 최신을 갖고 올 거야.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우크라이나 공군의 구형 전투기들, 구형 자산으로 그렇게 많이 깨는데 우리 F-35 같은 이런 완전히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최첨단 대드 자산들이 있는 한 평양 하늘은 오늘도 이상유다. 이상무가 아니라 이상유인데 우리가 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한다면 봐주지 않고 정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확 때려버릴 텐데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확 때려버릴 수 있는 모성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좀 주는 것은 어떨까? 그래야 저 남매가 겁을 좀 집어먹고 함부로 우리에게 세균 득실득실한 이런 똥덩어리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이런 짓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는다. 우리 이 정도 자산이 있어. S-400 갖고 와봐.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합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지의 문제죠. 자, 우리 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북한이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잘하는 최강의 방공미사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